안녕하세요. K방산의 소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의 통계를 살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 최소 1300만 발에서 2000만 발 정도의 포탄이 사용된 걸로 알려집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의 재고 부족으로 연일 나토와 미국의 포탄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나토와 미국의 포탄 재고도 결국 바닥나서 우리나라에까지 포탄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대여 형식으로 우회해서 50만 발 정도의 포탄이 지원된 걸로 알려집니다. 이런 걸 보면 한 국가의 포병 전력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한 나라 군사력의 강력한 축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은 여전히 전장의 비교적 원거리에서 적의 도발을 저지하는 강력한 억지무기입니다. 정찰기, 위성, 레이더가 표적을 잡아주면 포병은 먼저 보고 먼저 때리고 바로 사라지는 루트로 적의 보급, 지휘, 진지를 꾸준히 무너뜨립니다. 이전에는 성능 좋은 자주포와 고폭탄의 제고가 포병의 전력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공개된 보고서들은 정찰과 표적 획득, 사격 통제, 정밀탄의 결합이 승패를 가른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센서와 네트워크, 특수탄까지 포함한 전투체계가 포병의 본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훈은 유럽 연구기관, 나토 의회 보고서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은 전장의 버팀록 포병, 그 중에서도 자주포를 다루어 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은 사실상 대량 보급 능력과 지속 생산 능력을 가진 K9 계열과 운용 실적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펜저하우비츠 2000, 그리고 미군 표준이라는 M109 계열의 3강 구도로 굳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K9 계열을 보면 신속한 생산 능력과 대량 납품의 대명사입니다. K9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로 등극하였고, 폴란드를 비롯하여 최근 루마니아가 K9 54문과 K10 36대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계약하며 사용국 네트워크를 더 키웠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최근 24문을 추가하여 총 52문 체계로 넓혔습니다. 대량 운용국이 늘수록 훈련 정비 부품 공급망이 안정되고 납기도 짧아집니다. 두 번째로 자주포의 성능을 논할 때 펜저하우비츠 2000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펜저하우비츠 2000의 성능은 모두가 인정하는 자주포입니다. 이와 함께 운용 실적에서 드러난 신뢰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제조사 자료 기준 버스트 3발 10초, 분당 최대 10발이 폭발적 화력을 자랑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고강도 운용에선 과열, 전자계통 부담과 부품 공급 부족이 이슈가 됐습니다. 강력하지만 정비체계가 뒷받침돼야 진짜 실력을 내는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셋째, 미군 표준이라는 M109A7의 상징성과 뛰어난 기동성, 강력한 155mm 주포로 초기형부터 현대적인 개량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운용되었으며, 여러 전쟁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M109는 오랜 기간 검증된 신뢰성, 다양한 개량으로 인한 정확도 향상, 그리고 우수한 생존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M109A6 팔라딘과 같은 최신 개량형은 발달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적 성능을 보여줍니다. 절대 성능 수치만 보면 52구경장 경쟁자에 밀리는 구간이 있지만, 탄탄한 보급망, 화이버 소재를 사용한 방호력 향상 및 내부 장비 보호 강화로 우수한 생존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각 기종의 장단점은 간단합니다. K9A2는 K9 중 신형으로 탄약과 장약을 모두 자동 장전하고 분당 최대 9발 이상 발사합니다. 또 포탑을 자동화하였으며 운용 인력을 3명으로 축소하였고, 복합 소재 적용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정지 후 약 30초 내 첫발, 기동 중 약 60초 내 첫발 발사 등 빠른 전개와 이탈로 생존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화가 올라갈수록 운용 인력의 피로도는 적어지고 안전성은 좋아집니다. 대신 정밀 부품 수급 등 유지보수의 숙련이 중요해집니다. 그래도 다국가 보급망과 K10 탄약 보급차 패키지는 실제 야전에서 큰 장점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순간 화력, 완성형 자동장전이 간판입니다. 즉, 처음 10초에 3발 발사가 가능하고 분당 최대 10발 발사가 가능한 순간 화력의 최강자입니다. 다만 장시간 고율 사격에선 포열과 전자계통 과부하가 보고되어 정비 전력과 부품 공급이 뒷받침될 때 진가를 냅니다.
M109A7은 미군식 생태계와 공용 부품 덕에 장기 운용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지표는 짧은 구경장에 한계가 있어 정밀탄과 네트워크 화력으로 보완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카이사르 관련해 수출 계약이 흔들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체코 국방부가 8×8형 62문 사업에서 핵심 성능 TOT 사격 미충족과 지연을 이유로 선급금 지급 보류와 극단적 경우 계약 해지 가능까지 공식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자주포의 성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같은 유럽의 연대성을 무기로 방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해진 무기 산업 역량을 로비로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전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유럽연대만으로는 군사력을 확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뎌졌었던 납기 지연 문제나 무기의 시험 성적 등이 군 요구에 의해 대폭 강화되어 그동안의 무기 수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자주포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도 중요합니다. 자주포의 성능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정확도는 자주포 자체보다는 탄종이 좌우합니다. 자주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폭탄 외에 특수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밀탄 엑스칼리버는 GPS 관성 유도로 수미터급 정확도를 나타내며 발당 약 6만 8천에서 10만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싼 만큼 정말 중요한 표적에 쓰는 탄입니다. 정밀유도 신관 PGK은 기존의 155mm 무유도 포탄에 장착하여 GPS 유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포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미국 육군의 지능형 포탄 시스템입니다. 표준 포탄을 지능탄으로 전환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미 재고로 있는 수백만 개의 표준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포탄의 비행 궤도를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명중률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고폭탄의 신관만 교체해 원형 공산 오차를 30m 미만으로 줄입니다. 발당 1만 달러 미만으로 제시된 공개 수치가 있어 저가 정밀화의 대표 해법으로 꼽힙니다. 타버텍 상부 공격 센서용 합탄으로는 독일의 스마트 155와 스웨덴 프랑스의 보너스가 유명합니다. 스마트 155는 두 개 자탄이 목표 상부를 찾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 보너스는 최근 스웨덴이 추가 물량 약 6,200만 달러 규모를 발주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탄 개발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약 60km급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양산 착수를 공식화했고 2024에서 25년 일정으로 추가 물량 계약을 공표했습니다. 기술 포인트는 베이스 블리드 악력 감소와 로켓 보조의 병행으로 기존 탄 대비 30% 이상 사거리를 늘린다는 설명입니다. 장사정화와 함께 정밀화는 신관과 탄체 개량 중심으로 단계적 진화를 밟고 있습니다. 운용비는 숫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향은 분명합니다. 자동화가 늘수록 탑승 인원, 피로도, 안전은 좋아지고 대신 정비 전문도와 부품 의존성이 커집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은 집중 사격 시 정비 수요 급증 사례가 공론화되었고 M109A7은 신뢰성, 정비성 개선을 중점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K9A2는 완전 자동화로 3인 운용과 지속화력 향상으로 분당 9발 발사를 지향합니다. 다국가 보급망이 총 운용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K9이 다른 자주포 대비 무엇이 특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로 등극한 K9 시리즈는 수출 실적과 앞으로의 판매 전망도 밝다는 점입니다. 유럽 동부의 재무장과 북구의 혹한, 설상 운용 검증이 맞물리며 루마니아의 54문과 K10 36대 약 10억 달러, 노르웨이의 추가 24문으로 52문 체계, 기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이집트, 인도 등 광범위한 사용자 생태계가 구축됐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추가 24문 확인과 루마니아 대형 계약은 최근 모멘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이런 누적 물량은 부품, 교육, 정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아주 두텁게 합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는 신규로 자주포를 구입해야 하는 입장의 국가에서는 또 하나의 구매력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전장에서 자주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더 멀리, 더 정확히, 더 빨리, 무인화와 원격 조종으로 더 안전하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바로 그 길을 가리킵니다. 포 자체의 스펙 싸움보다 포탄과 네트워크, 그리고 자동화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정리합니다. K9A2는 빠른 전개와 이탈,
여기에 자동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 경쟁력이 강점이고, 펜저하우비츠 2000은 폭발적 순간화력과 정밀탄 궁합이 탁월하되 정비체계 의존이 큽니다. M109A7은 미군식 생태계 안정성이 핵심이고 특수탄과 네트워크로 성능을 보완합니다. 승부는 결국 정찰, 사격 통제, 정밀탄, 정비가 하나의 키랩으로 얼마나 잘 묶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